어젯밤 내 룸메이트 허팡이 화장실에서 죽었다. 그의 머리가 산채로 들어갔다. 지름 5cm도 안 되는 세면대, 배수구에 무심코 그의 일기를 펼쳐봤다. 그중 어느 날 밤에 그는 대충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가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급히 다음 장을 넘겼다. 그런데 둘째 장은 누군가가 찢어버렸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 설마 그 사람인가? 허팡의 머리를 산채로 하수관에 집어넣은 건가? 온갖 잡생각에 빠져 있었다. 눈길로 맞은편 침대의 위스시를 훔쳐봤다. 그는 나를 등지고 꼼짝하지 않았다. 잠이 들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의 위침대는 이제 텅 비어 있었다.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다. 그때 갑자기 느꼈다. 목과 턱 피부가 간질간질했다. 마치 작은 벌레의 발이 기어가는 것 같았다. 머리 위에서 뜨거운 기운이 전해져 왔다. 의아해하며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바라봤다. 순간 식은땀이 흘렀다. 눈앞에 회백색 얼굴이 내 침대 옆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그의 긴 머리카락이 내 턱에 닿았다. 무표정하게 나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이 새하얀 얼굴이 언제 나타난 건지, 또 얼마나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벌떡 일어났다. 자세히 보더니 욕을 퍼부었다. 리신, 내가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뭘 하는 거야.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네. 그가 윗침대에서 내려와 입을 벌렸다. 웃으며 시선을 허팡의 침대로 향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큰일이 났는데 내가 잘 수 있겠어. 나는 그를 한번 흘겼다. 말없이 이심이 혼자 중얼거렸다. 너는 정말 허팡이 사고로 죽었다고 믿어?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뜻이야? 이신이 신비롭게 입을 열었다. 눈으로 맞은편 침대의 위스시를 슬쩍 가리켰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며칠 전에 그 둘이 싸운 거 잊었어? 말도 안 돼. 허팡의 죽음이 그와 관련이 있을까? 리신이 침대 위에서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시선을 따라 훑어보았다. 하지만 곧 침대에 멈췄다. 맞은편의 위스시, 어느새 고개를 돌렸다. 똑바로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여월긴이 들은 게 사실 좀 민망했다. 사과하려는 순간 갑자기 이상함을 느꼈다. 무서워서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젖은 머리는 하지만 그의 몸은 따라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 목은 180도 돌아서 나와 리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얼굴은 달빛 아래 창백하고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눈에는 살기 어린 빛이 가득했다. 마치 우리를 죽이려는 듯했다. 내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급히 눈빛으로 리신에게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그는 못 본 척했다. 혼잣말로 졸리다며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일어나 위침대로 돌아가 누웠다. 그리고 곧 코를 골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 놀란 마음으로 시선을 돌려 위스시를 관찰했다. 그때 그는 이미 아까의 자세로 돌아와 있었다. 나에게 등을 보인 채 옆으로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놀라서 침대에 쓰러졌다. 그 무서운 장면이 내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나는 마침내 확신했다. 방금 내가 본 그 얼굴은 전혀 위스시가 아니었다. 나는 무서워서 헐떡이며 숨을 쉬었다. 다시 눈을 뜨니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머리가 멍하고 무거웠다. 언제 잠들었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빵빵한 머리를 비비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수도꼭지를 틀었다. 맑은 물이 내 손바닥을 계속 씻어내리게 했다. 나는 지금 바로 쉬팡이 죽은 곳에 서 있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 나는 세면대의 검은 구멍을 응시했다. 배수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착각인지 뭔지 깊은 파이프 속에서 들리는 듯했다.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눈을 크게 뜨고 그 동그란 작은 구멍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응시했다. 나는 갑자기 아주 이상한 것을 보았다. 블랙홀 속에서 스쳐 지나갔다. 목이 서늘하다고 느꼈다. 마치 쌍시빌 사람의 눈이 있는 것 같았다. 하수구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는 석사자를 보았다. 뒤에 서 있었다. 얼굴이 샛빛으로 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면대 안에 사람이 숨어 있었다. 유시씨는 바보를 보듯이 나를 노려보았다. 낮은 목소리로 우리 둘은 지금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봐. 나는 놀란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유시씨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 한 장을 열었다. 사진은 캡처 화면이었다. 화면에는 두 사람의 채팅 화면이 표시되어 있었다. 면 이 두 개의 프로필 사진. 이신과 쉬팡이었다. 의아해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신이 몰래 쉬팡에게 돈을 빌린 줄은 몰랐다. 게다가 한 번에 10만 원 이상을 빌렸다. 이것은 대학생에게 있어.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니다. 쉬팡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니. 게다가 이신에게 기꺼이 빌려주다니. 유시씨가 휴대폰을 거두었다. 나에게 상기시켰다. 그녀가 대학교 2학년 때 남자친구를 사귄 거 기억나? 그 말을 듣고 나니 문득 생각났다. 반년 전쯤 쉬팡이 어디서 남자를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름은 마오차오양이었다. 나이는 30 전후였다. AA를 타고 다니며 건방져 보였다. 내가 추측하건대 설마 쉬팡의 돈이 모두 마오차오양에게서 빌린 것인가? 어쩌면 모든 일이 그가 꾸민 것일 수도 있다. 유시씨가 심호흡을 깊게 했다. 입술을 깨물며 쉬팡의 죽음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계속 조사하고 있었다. 이 사진들은 내가 선배가 조심하지 않은 틈을 타서 몰래 찍은 것이다. 지금은 기록이 다 지워졌을 것이다. 어습습에 눈을 응시했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내가 쉬팡의 죽음을 의심하는 건 확률이 매우 높게 이신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이때 화장실 문이 갑자기 두드렸다. 똑똑 소리가 마음에 울렸다. 화장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리신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샤니, 다 됐어? 나 바지에 지릴 뻔했잖아. 내 마음은 쉬는 시간에 조마조마했다. 억지로 한마디 내뱉었다. 곧 나는 시치미를 떼며 물 내리는 버튼을 눌렀다. 손잡이를 잡았지만 몸이 굳었다. 리신이 지금 바로 문 밖에 서 있다. 문을 열면 그가 들어와서 발견할 것이다. 여시시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만약 그가 정말 살인범이라면 우리 둘이 그를 몰래 화장실에서 이야기하는 걸 알게 되면 100% 의심을 품을 것이다. 어떡하지? 노크 소리가 점점 더 급해졌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초조해졌다. 샤니, 얼른 문 열어.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를 악물고 문을 열었다. 고개를 들어 리신의 차가운 얼굴과 마주쳤다. 그가 안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무조건 리신을 밖으로 밀어냈다. 아이고, 뭐 하는 거야? 나 화장실 가야 해. 아니, 방금 설사했어. 아니, 너무 냄새나서. 내가 냄새 맡을까봐. 나는 조마조마하게 리신 뒤를 바짝 따라갔다. 그의 발걸음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갔다. 다행이었다. 현재 화장실에는 여시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화장실을 떠난 모양이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말할 틈도 없이 리신에게 문 밖으로 밀려났다. 이상한 사람 아냐? 너 왜 따라 들어온 거야? 나는 눈앞에 닫힌 화장실 문을 응시했다. 내 위 침대 주인이 살인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장이라도 핸드폰을 꺼내 신고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증거조차 되지 않았다. 이것이 아마도 여시시가 아직 신고하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여시시에 대해 말하자면 기숙사 문은 계속 닫혀 있었다. 그리고 내가 화장실을 나온 지금까지 문 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화장실에서 뛰쳐나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기숙사를 떠나지도 않았다. 또 기숙사 안에 숨은 건 아니겠지. 이렇게 신기하게 사라져버렸다. 설마 제자리에서 증발한 건가? 어느새 하늘은 밤의 번개와 천둥 같은 사랑. 큰 비가 곧 내릴 것 같다. 기숙사 불이 갑자기 깜빡거렸다. 몇 번 깜빡이더니 꺼졌다. 나는 어둠 속에서 화장실 문 앞으로 걸어갔다. 문을 두드리며 비심아 하고 물었다. 기숙사에 정전이 난 것 같아. 전기료를 안 낸 건가? 아무 대답도 없었다. 나를 맞이한 것은 죽음의 침묵뿐이었다.
매우 공포스러운 이질감이 갑자기 나를 감쌌다. 눈앞의 장면, 풍경이 낯익었다. 놀라게 하지마. 비심아. 나는 초조하게 문을 두드렸다. 그때 등 뒤에서 음산한 바람이 불었다. 나는 획 뒤돌아봤다. 보니 여시시가 내 뒤에 서 있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탄식하며 말했다. 너 아까 어디 있었어? 계속 너를 찾고 있었어. 그런데 여시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뚫어지게 나를 쳐다봤다. 그 시선에 나는 소름이 끼쳤다. 눈이 무의식적으로 아래로 내려갔다. 그 눈길이 곧바로 그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물건에 끌려갔다. 여시시의 바지 주머니 한쪽 구석에는 종이 한 장의 모서리가 있었다. 나는 생각났다. 서방의 일기다. 그래서 여시시 바지 주머니에 숨겨져 있던 그 위에는 또 무엇이 쓰여 있었을까? 내가 더 생각하기도 전에 내 시야에 갑자기 사람이 보였다.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다. 바지 주머니를 따라 계속 아래를 보았다. 내 정면에는 여시시의 두 발이 있었다. 다만 이 두 발이 발뒤꿈치가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금씩 발뒤꿈치를 따라 위를 바라보았다. 그것과 연결된 것은 종아리다. 허리와 등, 목덜미가 위로 향해 있고 회백색의 사람 얼굴이다. 거울처럼 180도 뒤틀려 있다. 지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나도 더 선명하게 알아봤다. 이 얼굴은 전혀 이시시가 아니다. 죽은 지 2주 된 허팡이다. 허팡이 한눈 팔지 않고 나를 응시한다. 나는 몸의 방향과 다르다. 2주 전에 내가 생생하게 직접 봤다. 그가 5cm 세면대 배수구 안에 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거지? 설팡이 기이하게 나에게 걸어온다. 그가 입꼬리를 크게 찢으며 과장되게 웃고 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도망치려 한다. 하지만 퇴로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살려줘. 내가 횡설수설하며 크게 외친다. 문을 막고 있던 등이 허전해진다. 샤니, 너 왜 그래? 나는 몸을 돌린다. 리신의 얼굴이 덜덜 떨리는 것을 본다. 그냥 귀신 난다고 외쳤다.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용기를 내어 뒤돌아본다. 그때 허팡이 서 있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 너 먼저 핸드폰 꺼내서 좀 만져봐. 기숙사에 다시 불이 들어온다. 전기 요금이 떨어졌어. 내가 이미 충전했어. 방금 내가 문 밖에서 너를 그렇게 오래 불렀는데 왜 한 번도 대답하지 않은 거야? 그가 나를 흘낏 보며 대답한다. 전화하고 있었어. 말하면서 그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내게 다가와 말한다. 나는 이미 확정했다. 허팡을 죽인 건 위스시야. 빨리 나랑 같이 경찰서에 가자. 뭐? 나는 놀라서 리신을 응시한다. 그는 묻지도 않고 문 밖으로 걸어간다. 며칠 전에 생각났어. 그가 허팡의 일기 한 페이지를 찢은 걸 봤어. 거기에는 분명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쓰여 있을 거야. 얼른 신고하지 않으면 어쩌면 위스시가 우리도 죽여서 입막음할지도 몰라. 막 승낙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아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면 전화만 하면 되는데 왜 꼭 나까지 데리고 가려는 걸까? 나는 곧바로 발걸음을 멈췄다. 너 혼자 가. 기숙사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먼저 고개를 돌려봐. 얼굴이 새파래진 채로 나를 노려봤다. 잠시 침묵하다가 나를 안 믿는 거지 하고 말했다. 나는 이미. 그런데 눈가에 갑자기 이신이 허리 뒤에 숨긴 손이 보였다. 그의 손목이 떨렸다. 그의 뒤에서 무언가가 드러나는 게 보였다. 그건 칼이었다. 이신. 등 뒤에 숨긴 오른손에 뾰족한 칼을 쥐고 있었다. 간신히 참아서 소리를 내지 않았다. 급히 다시 시선을 이신의 얼굴로 돌렸다. 그가 내가 그 칼을 본 것을 알까 봐 두려웠다. 그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 나는 소름이 끼쳤다.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이신의 눈빛이 매우 사나워졌다. 그는 나를 빤히 응시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때 기숙사 문이 밀리며 열렸다.
문 밖에 우시사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응시했다. 이신이 칼을 등 뒤에 숨겼다. 너 왜 그래? 우시사가 물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말을 전혀 할 수 없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 이신을 바라봤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보았다. 우시사가 재빨리 문을 닫았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벌써 알아챘어. 그가 화장실에 숨겨둔 그 칼을. 다만 그가 먼저 너에게 손을 댈 줄은 몰랐어. 나는 아직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숙사 복도에 서 있었다. 온몸이 멈출 수 없이 떨렸다. 우시시의 말이 맞았다. 이신이 바로 살인범이다. 놀라서 우리 얼른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했다. 그는 의미심장하게 나를 바라봤다. 아직 그가 살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어. 경찰에 신고해도 별 소용없을 거야. 말하며 발걸음을 옮겨 기숙사로 들어갔다. 그는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 그 안에는 무기를 든 흉기를 가진 살인범이야. 비가 점점 더 커진다. 조금도 작아질 기미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천천히 용기를 내서 기숙사 문을 밀었다. 내 침대를 보니 리신이 침대에 없었다. 그는 어디 갔을까?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손이 문에 닿자마자 화장실 문이 억지로 열렸다. 짙은 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냄새를 따라가 보니 그때 배수구 근처에서 얼룩덜룩한 붉은 자국이 보였다. 내 마음이 갑자기 철렁했다. 그래서 시시가 너 마음은 이미 죽었어라고 말했다. 뭐? 이번엔 내 차례야? 너도 죽어야 해? 휴대폰 화면에 갑자기 뜬 눈에 띄는 뉴스 알림. 본래 어젯밤 교회 다리 밑에서 고도로 부패한 신원 미상의 여성 시체가 발견됐다. S대학 연쇄 실종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앞에 있는 거울을 봤다. 거울에 내 얼굴이 선명하게 비쳤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리고 내 뒤에는 조용히 서 있는 두 개의 흐릿한 검은 그림자.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목이 조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허팡이야? 리신이야? 응. 차가운 목소리가 거울 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왔다. 방 안에 있지 않아. 바로 거울 속에 있어. 다음 순간 거울이 갑자기 흔들렸다. 축축한 얼굴이 갑자기 내 눈앞에 붙었다. 시시였다. 그의 눈동자는 붉었다. 눈알이 터질 듯했다.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졌다. 넷 중 셋이 죽었다. 이제 너만 남았어. 내 두피가 찢어질 듯했다.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다. 나는 벌떡 침대에서 놀라 일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범벅이었다. 크게 숨을 헐떡였다. 한쪽은 적막한 기숙사, 텅 비어있다. 손을 들어 핸드폰을 봤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다. 침대 가장자리를 짚고 내려왔다.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리신의 침대로 향했다. 비어있어 아무도 없었다. 나는 똑바로 침대를 바라봤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어디 갔을까? 뒤에서 갑자기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고도 평온했다. 그는 죽었어. 잊었니? 나는 온몸이 굳었다. 갑자기 뒤돌아봤다. 우스시정이 아래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변함없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죽었다. 순간 두피가 저렸다. 어젯밤 화장실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섬뜩한 장면이 갑자기 뇌리를 강타했다. 배수구는 붉게 물들어 있고 핏자국, 파이프 깊숙한 곳에 눈. 우스시가 갑자기 쉬팡으로 변했다. 나는 눈앞에 변함없이 웃고 있는 우스시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볼수록 더 섬뜩했다. 우스시가 내가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음산한 목소리로 내가 나를 그들을 죽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그가 천천히 일어났다. 한 걸음 한 걸음 화장실로 걸어갔다. 말투는 가볍고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사실 리신을 죽인 사람은 너야. 내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이 스쳤다. 미친 듯이 쫓아갔다. 무슨 뜻이야? 확실히 말해. 그리고 나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이미 우스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음 순간 거울 속에 천천히 우스시의 얼굴이 나타났다. 차가운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감돌아 떠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내가 죽였어. 다 내가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거침없이 눈앞에 거울을 내리쳤다. 철컥, 거울이 수많은 작은 조각으로 산산조각 났다. 내가 완전히 무너지려는 그 순간 귓가에 갑자기 급하고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약하게 헐떡였다. 중얼거리며 안 되라고 말했다. 그 기숙사로 돌아가지 마. 살려줘. 나를 돌려보내지 마. 차분하고 온화한 남학생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걱정 마. 너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너는 이미 오래전에 도망쳤어. 나는 눈물을 머금었다.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쉬고 부서졌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내 환각인 거지. 맞지? 서방이 하트를 보냈다. 그러니까 우시시 그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지. 맞지? 나는 그냥 아픈 것뿐이야. 의사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말투가 갑자기 무겁고 차가워졌다. 그들 셋은 모두 실제로 존재했다. 게다가 그들 셋은 모두 죽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4명의 소녀 중 오직 너만 살아서 도망쳤다. 그들은 내가 죽인 건가? 아니라고 의사가 단호히 부인했다. 천천히 내가 묻어두었던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혼란스럽고 왜곡된 진실. 서방은 예심의 손에 죽었다. 이청, 우시시의 손에 죽었다. 마지막 그 사람은 시시보다 낮은 자리에서 너를 죽였다. 우시시는 살기 위해 가해자에게 아첨하며 너를 배신했다. 너는 궁지에 몰려 혼자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시시는 결국 잔혹하게 학살당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차갑게 너희 4명은 애초에 대학 기숙사에 살고 있지 않았다. 너희는 처음부터 교회 별장 지하 밀실에 감금되어 있었다. 어둡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밤낮으로 고문을 당했다. 서로 죽이도록 강요받았다. 수많은 부서지고 묻혀있던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파도처럼 미친 듯이 뇌리를 스쳤다. 음침하고 축축한 지하 밀실, 두껍고 녹슨 쇠사슬, 모든 거짓된 모습이 무너졌다. 모든 기숙사의 기이한 이야기들, 전부 내 외상 후 혼란으로 짜맞춘 환각이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를 서로 죽이게 만든 우리를 가두고 고문한 사람. 도대체 누구야? 내가 어떻게 그를 잊었어? 말이 끝나자 화면이 일그러졌다. 그의 얼굴에서 온화함이 완전히 사라졌다. 입가에 천천히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마오자오양이 드디어 나를 기억했어. 따지고 보면 모두 쉬팡 탓이야. 그가 허영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돈에 눈이 멀어 먼저 달라붙어서 나랑 연애를 했지. 너희 셋은 애초에 끌려들지 않았을 거야. 가정이 파탄나고 죽음에 이르는 서로를 죽이는 결말을 맞지 않았을 거야. 마오자오양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청아하게 들렸다. 내가 도망쳐 나온 건 확실히 실력이 있는 거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여전히 내 행적을 염탐할 방법을 찾을 거야. 기다려. 법의 심판을 받는다 해도 절대로 너를 편안히 살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완전히 절망하고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한 순간 병실 복도에서 갑자기 분노의 외침이 들렸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한 거야? 급하게 달려온 안경관이 병실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표정이 매우 엄숙했다. 감정의 기복이 매우 컸다. 정신 상태가 여전히 매우 불안정했다. 계속 공포 속에 살고 있었다. 안경관은 조바심을 누르며 이번에 온 것은 사건의 최종 판결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였다. 감금하고 살해하고 여러 소녀를 해친 연쇄 범죄의 주범 마오자오양의 모든 범행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 비인간적인 악마는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곧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